2026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이 성적표를 보고 고민한다. 어떤 친구한테 재수를 좀 응원해주고 싶고 어떤 친구는 좀 말리고 싶고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딱 수능을 망했을 때는 다 원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게 맞고 이제 강원교육에 왔더니 갑자기 14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해서 상당히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옆을 봤더니 공부를 해요. 앞을 봤더니 공부를 하고 뒤를 봤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네. 여기는 강의실인가 봐요. 네, 이제 여기가 학생들이 수업 듣고 자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도 하고 교감학생한테 질문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네, 질문은 교무실에서 받긴 하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 듣고 저는 이제 질문 받는 것도 이 안에서 받고 이제 야간 실습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뭐예요? 주원으로서라면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수업 내용으로 한다면 어려운 내용 질문이겠죠. 30번 같은 것들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아니면 이맘때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능이 이제 막 끝났는데요. 수능 끝나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재수해야 될까? 재수 성공하는 학생과 재수 실패하는 학생 가장 많이 본 학생을 통해서 재수 성공담, 경험담 나눠볼게요. 재수학원에서 강원교육에서 이제 8등급에서 중앙대까지 성장하고 지금은 강원교육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권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제 수능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떨리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어때요? 저한테 좋은 기억은 아니긴 한데 예. 재수를 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노베이스에서 재수로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또 현역대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제 그래서 당연하게도 수능은 망했었고 그래서 수능이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재수로 당연하게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쩌다 보니 또 운이 닿아서 그 안에서 조교로서 이제 그 시스템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켰던 건지 그 증명함과 그 확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재수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좀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들고 예.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나도 저랬었나 하는 생각도 한 번씩 들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노베이스에서 어떻게 재수를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재수라는 건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한다면 하나의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꼭 실패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열심히 논 게 맞아요. 열심히 놀았는데 약간 조금의 구멍이라도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놀고 싶고 조퇴도 한번 하고 뭐 친구들이랑 이제 뭐 성인 됐으니까 술도 한번 마셔야 되고 이런 되게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제 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저 스스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 건지 저는 제가 2등급인 줄 알았거든요. 제 현역 때. 물론 성적은 8등급이 찍혀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2번만 못 본 거다. 다음은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깨고 내가 이제 난 8등이 맞다. 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딱 수능을 망했을 때는 다 원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게 맞고 약간 이런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이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을 원동력 삼아서 재수를 시작한 다음에 지치기 전에 한 6월까지 끌고 가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때 그 성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강원교육에 왔더니 현역대 기준으로 책상에 3시간 이상 앉아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14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학원에 그러면 그때 들어온 거예요? 1월에 들어왔습니다. 예. 갑자기 14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해서 상당히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업을 째고 도망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힘드니까 그래서 또 옆을 봤더니 공부를 해요. 앞을 봤더니 공부를 하고 뒤를 봤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쭉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수능을 받고 어느새 조교로도 가고 어느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몸에 새기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 모습은 언제 그럼 재수를 해야 되겠다? 시기는 언제 정했었어요? 수능장이 나오면서부터였다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수능장에 가서 잤습니다. 국어는 풀기가 좀 졸았고 수학은 11번인가? 까지 풀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수능 나오자마자 알죠. 이제 본능적으로 네, 어떻게 네. 될지 네. 딱 감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은 들지만 제가 말을 꺼낼 수는 없죠, 이제. 네. 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재수를 하겠다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은 없으니 고민만 하고 있다가 당연히 이제 집에 성적표 나올 때까지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성적표가 12월쯤에 나오잖아요. 약간 이게 방문 닫고 조용히 있다가 12월 말쯤에 재수를 해보겠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먼저 하셨구나. 네, 그거를 먼저 해주셔서 저도 네, 용기를 그러면은 내셨어요. 그러면 저도 해보겠다. 내심 규범학생 마음속에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부모님이 제안을 주셨군요. 지금쯤 가장 많이 규범학생도 마찬가지로 물론 수능장 나오자마자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수능 끝나고 지금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재수할까? 아닐까? 그냥 다닐까? 원서라도 넣을까? 많이 고민하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5만 가지 생각 다 들고 네. 괜히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8등급에서 지금 노베이스에서 지금 재수를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지금 그 공부를 했던 그 장소인 재수학원 강한교육에서 지금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날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많았습니다. 특히 또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양한 학생들을 보면서 재수에서 성공한 학생, 아닌 학생 기준점이 좀 생겼을까요? 초면인데 얘는 잘 보겠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네. 또 이제 점점 가면서 또 이제 얼굴도 익혀지고 좀 친해지고 하다 보면은 얘는 잘한다. 아니면 얘는 확실히 단단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약간 머릿속에 그 자신이 지금 해야 되는 공부 있잖아요. 수능 공부. 그거 말고 없어요. 다 수능으로 채워져 있어요. 다른 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3월에 만약에 뭐, 수학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제가 수학이라서, 뭐, 70점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수능 때까지도 성적이 80점을 못 넘기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90점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성적이 잘 안 오른다. 만약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되게 많은 생각이 많아요, 되게.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부터, 오늘 시험 못 봤는데 부모님이 뭐라 하실까. 이러면서, 난 또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러면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지.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보통 겁도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아 보이니까, 어떡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머뭇거리고. 예. 학원에서는 또 숙제를 주고, 과제도 예, 주고, 예. 안 해오면 또 불러서, 예. 막 이렇게, 왜 안 했냐. 빨리 해라. 이렇게 다 계속 경고를 주거든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알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 알고 그리고 많은 생각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뭘 더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뭘 안 할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이 수능으로 채워져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양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그죠. 얘기를 해줬는데요. 재수생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나 선입견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바로 공부 시간이라고 그 아. 등호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근데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저희는 같은 학원에서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결과가 비슷하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저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후반까지 왔을 때 정말 그 자신의 페이스가 있고 불안해하지 않는 친구들은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재수 잘 따라가는 친구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의 특징을 좀 지금 잡아줬으니까요. 이 친구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재수를 했다 보니까 재수라는 건 이제 고3 19살을 끝나고 딱 갓수물이 되는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해요. 물론 N수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대 딱 갓수물이 되고 나서 보면은 솔직히 고등학교 4학년이랑 다르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성년,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예. 잘 모릅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고 똑같이 공부하는 거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달라진 거라고 PC방에 10시 이후에 있을 수 있다. 뭐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다 정도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수하는 학생들한테 부모님 이라는 존재는 되게 커요. 저한테도 되게 컸었고. 예. 괜히 또 시험을 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6개를 맞아, 10개 중에. 60점이지만 원래 4개를 맞던 거에 비하면 잘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집에 와서 부모님이 왜 6개밖에 못 맞았냐 이러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규범 학생 재수할 때 어떤 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밥 잘 먹었는데. 성적 얘기는 안 하시고? 성적은 딱히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와. 심지어 제가 6평을 좀 망했었는데 네. 다 4등급이 나왔었어요. 6평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도 저한테 죄책감은 남아있어요. 예. 당연히 1등급이 나와줘야지 뭔가 이렇게 보답한 느낌이 들고 하는데 4등급 뜨면 약간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게 솔직히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4등급이 나왔고 그 성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 들지 알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준다는 건데, 그게, 와, 진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재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수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이 성적표를 보고 고민한다. 어떤 친구한테 재수를 좀 응원해주고 싶고, 어떤 친구는 좀 말리고 싶고,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재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억지로 그냥 공부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끌려온다거나 그런 거라면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저도 8등급인데 재수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저를 믿어준 부모님도 계셨었는데 재수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환경을 바꾸고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건 도전을 해보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내년에 또 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2년 준비한 사람인 것 뿐이지 그 1년과 요 1년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 작년에 내가 했던 것 중에 안 좋은 게 뭐가 있었는지 그건 걸러내야 될 거고 네, 네. 올해 내가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루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 학원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활용을 네. 했던 거고 네.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채우려면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했던 습관 중에 어떤 걸 빼낼지 네. 내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워낙 또 재수생들이 많고 N수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쟁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을 가져서 재수를 좀 망설인다. 어떤 친구들은 재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지금 성적에 만족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 못 받았어. 그래서 규범학생 말대로 재수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재수 시작부터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1월부터 어떤 좀 준비 사항들을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재수 기간을 좀 지낼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원래는 이제 핸드폰이 있었을 거고 네. 유튜브도 볼 거고 했는데 이제 문제집과 볼펜이 제 손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게 이게 당연해지는 그런 약간 적응의 기간이 꼭 처음 시작하실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줬잖아요. 그 시스템, 재수학원의 시스템이 나한테 맞는지, 재수학원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작년에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었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셨다면 자신의 약점이 뭔지 그것들을 막아줄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의 구멍만 있어도 나가서 놀려 그랬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시피 보니까 저는 되게 빡센 관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당연히 압수를 해야 될 거고 막 이제 저 조퇴하겠습니다 했는데 조퇴를 막 시켜주면은 그것도 좀 놀기 너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통제가 잘 되는 상황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 학원 선택을 했었던 거고 이제 본인들의 약점,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제일 잘 막아줄 수 있는 빠져나갈 틈이 없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딴 데를 볼 수는 있어도 네. 결국 다시 수능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담당해줄 그 약간 친구라고 해야 될까? 예. 조력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범 학생은 그런 이유로 강한 교육을 선택했고 지금 조교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강한 교육을 선택했대요? 일단 강한 교육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당일 깨기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이제 하루에 한 과목만 하겠다는 의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한 과목만 수업을 합니다. 뭐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국어 이런 게 아니고 그날 하루에 수학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날의 과목의 PF 테스트 네. 그다음에 수업과 피드백이 번갈아 갔다가 네. 다 끝난 후에 PF 테스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국어, 영어, 수학 매일 깨기 같은 것도 존재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재수하면서 혹시 공부하면서 가장 싫은 게 뭔지 혹시 예상 가시는 게 있을까요? 싫은 거요?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틀린 거? 네. 정확히 그거 되게 정말인데 네. 그 틀린 걸 다시 풀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너무 싫고. 싫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성적이 낮으면 네. 10개를 풀면 5개를 틀려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자체가 싫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꼭 다시 봐야 돼요. 왜냐면 주간 깨기라고 있는데 네. 월간 깨기랑 주간 깨기라고 따로 게 있는데 주간 깨기는 주간의 오답, 월간 깨기는 한 달 전체의 오답을 월간 깨기는 책이에요. 네. 그냥 책으로 하나 주는데 네. 그럼 거기 제 틀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많이 틀리면 똑같은 걸 또 틀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틀리면 그만큼 월간 깨기가 두꺼워집니다. 아, 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네, 점점 많아져요. 아,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풀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모른다면은 피드백 선생님이 있잖아요. 조교 선생님이 있고 저 같은 야간 진답에 오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주간기획이 나와. 나 이거 봤던 건데. 네. 그래서 풉니다. 예. 그 다음에 까먹을 때쯤 한 3주 되잖아요. 예. 월간기가 나와요. 예. 그럼 이거 풀었던 거다. 또 새롭죠? 다시 보면. 새롭지만 한 3번쯤 보면은 아, 기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와요. 그게 3번은 돼야 돼요. 3번 정도. 세 번 2번에서 정도. 3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고 싶은데요. 교복 학생 때 재수는 어떤 의미였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2등급인 줄 알고 살았어요. 8등급인 성적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습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2등급인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그걸 따라만 했어요. 그럼 나도 2등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저는 이제 학원 간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학원 같이 가요. 갔는데 가방 넣고 PC방 갑니다. 그럼 공부를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2등급인 줄 알고 쭉 살았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수능 성적표를 받으니까 네.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컸어가지고 네. 그때 되게 자신감도 없었고 네. 이게 뭘 해도 안 되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신뢰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나 누구다. 저 어디 가서 난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재수 이후에는 이제 어쩌면 감사하게도 이제 조교 활동까지 이어나가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제가 배웠던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푸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좋고 어떻게 좋은지 그런 제가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예. 제가 배웠던 강사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네. 더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재수는 저한테는 어쩌면은 약간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 된 예.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계속 그 재수했었을 때 경험담 중에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네. 있거든요. 관리가 재수생한테는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 500문제, 600문제, 1000문제짜리 문제집 하나 있는 거랑 여기에 유튜브 크게 볼 수 있는 1080p 지원된 아이패드 하나랑 뭐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죠. 당연히 유튜브가 예. 재밌을 거고 솔직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전제 하에면 그냥 그 낙서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심지어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1년짜리 마라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심지어 성적이 모의고사 하나 푼다고 4점 올라가고 하나 풀고 또 4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0개를 풀어도 오히려 4점이 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그렇다고 잘 보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양옆이 불안한데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학원일 거고 그 관리라는 시스템이 예. 이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괜히 말도 걸고 싶고 괜히 이제 쟤는 뭔 공부하는지 슬쩍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도 좀 막아줄 수 있고 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되면은 저녁에 사감쌤이 보지 않는 데라면 괜히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이 역시 공부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실이 있는 쪽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더 알아보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주로 성적이 오르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필통 빼고 다 바꾼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느 위치인지 자기 객관화도 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받아들이고 내가 공부할 때라는 걸 알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각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선배의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